네, 김미경입니다. 음, 자,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하나 좀 할까요? 지금 다들 웹 2.0에서 3.0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동안 나는 뭘 준비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웹 2.0은 간단하게 말하면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라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그걸로 그냥 상상하시면 제일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말하자면 웹 1.0은 검색 기능을 우리가 주로 사용을 했었죠. 그죠? 1차원적인 검색 기능이었다면 웹 2.0은 플랫폼이 생긴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사람들과 SNS로 소통하고, 그리고 소통하는 것뿐만이 넘어서 유통이 가능해졌잖아요. 무엇인가 내가 올리고 팔고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게 웹 2.0 세상입니다. 그죠? 그 웹 2.0 세상을 가장 잘 주도해 나간 게 카카오, 네이버. 우리는 거기서 거대한 플랫폼에서 여러분 뭐 스마트 스토어도 하시고 뭐 인터넷 공구도 하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 뭐 애드센스 비용도 받으면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이렇게 정말 웹 2.0에서는 크리에이터들의 세상이 되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걸 한번 1차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 세상은 절대로 웹 1.0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2.0으로 계속 갈 거예요. 근데 2.0의 포화 상태 혹은 2.0의 거의 막바지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구현하고 즐겼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예, 맞습니다. 자, 이제 웹 3.0으로 가게 되면 가장 큰 변화는 우리가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에서 내 생각을 올리고 또 내 영상도 올리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중간 거래자에 의해서 분배되는 스타일로 보상을 받았다면, 웹 3.0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내 지갑에 돈이 직접 들어오고 거래가 되는 방식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가장 그런 흐름을 빠르게 끌고 가고 있는 게 바로 어딜까요? 그게 바로 게임 시장이죠. 얼마 전에도 그 신문을 보니까 위메이드에서 P2E 시장을 만들어 가겠다 하면서 지금 많은 서비스들이 막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자기가 직접 게임을 하면서 뭐 아이템을 개발하고 아이템을 키워서 그걸 직접 판매하고 거래하는 방식, 그러니까 플레이 투 원 시장이죠. 그러니까 놀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돈을 버는 시장으로 넘어간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 노블록스 같은 데서는 내가 직접 게임을 만들고 게임을 사람들과 즐기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 이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시장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각종 산업 분야로 점점 더 퍼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웹 3.0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 우리 AR, VR 3차원적으로 보여지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AR, VR에 걸맞는 이런 그 도구를, 안경 같은 걸 쓰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진짜 3차원적으로 뭔가 구현해내고 하는 것, 뭐 거기에 어떤 우리의 컨텐츠가 올라가고 뭐 모임도 거기서 갖고 실제로 내 아바타가 활동하고, 물론 이런 눈으로 보여지는 비주얼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건 경제 생태가 바뀐다는 거죠. 말하자면 공유해서 좋아요를 받았던 세상에서 공유와 동시에 소유권을 인정받고 좋아요가 아닌 직접 돈이 거래되는 세상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생긴다. 이게 우리한테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가장 혁신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 혁신을 잘 활용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여러분 아무리 피해도 우리는 웹 2.0 세상에서 경제 활동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메일하고 뭐 카톡하고 그 다음에 카카오 택시 부르고 배달민족 밥 시켜 먹고, 이 모든 행위들이 어때요? 우리가 80% 이상이 다 웹에서 경제 활동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서 돈을 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돌아가지 않죠. 그러니까 장소가 약간 3.0에 맞는 메타버스 세상으로 갈 뿐이지, 물론 그 세상은 아주 빨리 올 것 같진 않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자의 시간이 한참 지나가야 크리에이터 시장이 오잖아요. 마치 웹 2.0에서도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우리 검색 기능 정도 사용하다가 조금씩 변해가면서 크리에이터 시장이 와서 여러분 인터넷 공부도 하고 스마트도 하고 이렇게 살듯이, 쿠팡도 하고 뭐 이러고 살듯이 크리에이터 시장이 완벽히 오는 데는 어때요? 시간이 지나가죠. 개발자의 시간이 충분히 지나가야 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한테는
어느 정도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웹 2.0 시장에서 우리가 과연 만약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한 1년, 2년, 3년 정도 남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지?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현상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봤는데 얼마 전에 저한테 되게 큰 충격을 준 게 P2E로 시장이 간다라는 것, 게임 시장이 간다라는 힌트 하나. 두 번째는 제가 아는 지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오픈시 마켓에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저작권이 있어요. 미술품 저작권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거를 판매하고 싶은 거예요. NFT로 만들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뭔가 이렇게 신청을 하다가 잘 안 됐답니다. 그쪽에서 온 그 중간에서 이거를 거래를 시켜주는 한 에이전시에서 뭘 물어봤냐 하면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몇 명이냐 당신의 그 다음에 뭐 유튜브는 하느냐 등등 SNS 팔로워를 물어봤대요. 근데 이분이 거의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리젝했다는 겁니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팬덤이 없는데 그걸 무슨 수로 팔 거냐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NFT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가 비플이죠. 자, 이 비플은 어떻습니까? 비플의 작품이 엄청나게 예술성이 있고 뛰어나서 다른 모든 것보다 상위에 있어서 그 예술성을 인정받아서 그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 산 게 아니라는 거죠. 비플은 워낙 강력한 팬덤을 갖고 있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지속적으로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림을 반복듯이 계속 비슷한 걸 조금씩 번역하면서 그렇고 사람들은 그를 계속 지켜보고 이미 그에게 열광된 상태였던 거예요. 그는 이미 강력한 팬덤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만의 뭐가 있었을까요? 커뮤니티를 갖고 있었던 거죠. 커뮤니티가 뭐예요? 나의 바로 마켓이죠. 그러니까 비플이 그 커뮤니티고 커뮤니티가 비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플이 그 작품을 딱 나눴을 때 독자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팔로워들은. 뭘 알고 있어요? 10년이 넘게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그 사람이 작품을 내놨을 때 드디어 내가 공유한 그의 가치를 이젠 내가 소유할 수 있다고? 응? 이거예요. 여기서 바로 여러분 무료로 풀었던 나의 IP, 인터렉츄얼 프로퍼티, 나의 IP가 유료화되는 지점에 비밀이 여기에 있다고요. 커뮤니티에 있다고요. 내가 여태까지 무료로 받았던 그것이 이제 내가 그의 것을 소유할 수가 있어? 기회다. 그리고 가서 사는 거죠. 왜냐? 공유했을 때 이미 그의 가치가 꽤 컸기 때문에 소유화를 내가 하게 되면 남들이 얼마나 이걸 소유하고 싶을까? 나와 같은 사람의 커뮤니티가 10만이나 있어? 그러면 이건 경쟁되겠네. 가격이 오르겠네. 그래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자, 한번 돌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한 6년 전, 7년 전쯤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뭐가 있었냐면 출판 시장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오랫동안 출판했잖아요. 어떤 변화가 왔냐면 과거의 출판 시장은 되게 유명한 소설가, 유명한 에세이를 쓰시는 분들의 시장, 그런 분들이 시장을 다 점유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러니까 업계가 인정하는 되게 유명한 소설가가 소설을 냈어. 혹은 뭐 에세이를 냈어. 그러면은 그분들이 뭐 교보문고 베스트 1등, 2등, 3등 막 차지를 하는 거예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더 이상 아닙니다. 근데 그 6년 전, 7년 전쯤에 뭐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되게 이름 모를 무명 작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명 작가가 나이도 막 20대 초반. 왜 이 소설이 얘 유명해? 얘 누구야? 왜 팔려? 출판계가 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쩌다 팔렸겠지. 물론 저도 그랬었습니다. 저도 별로 관심 두지 않았어요. 어쩌다 그랬겠지.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런 작가들이 속속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팔린 거야? 이 책이 봤더니 어때요? 강력한 팬덤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뭐가 있었어요? 그들의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이미 그 사람들께 짧게 매주 그 사람의 그 소설을 읽고 있었고 이게 묶어서 책이 나온다고 했을 때 팬들이 가서 다 사는 거죠. 웹툰, 웹소설. 예, 맞습니다. 웹툰과 웹소설은
커뮤니티 기반 시장이에요. 커뮤니티 기반 시장이에요. 자,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얼마나 많은 산업 분야가 다 커뮤니티 기반 경제 생태계로 가고 있는지 이미 우리 이 2.0 세상에서도. 자, 예를 들어 아모레퍼시픽에서 화장품을 내놨어요. 되게 유명한 여자 연예인이 그걸 광고를 해요. 근데 한편 한 인플루언서가 지속적으로 화장품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고 있었어요. 계속 그 화장품 뭐 바르는 방법, 어떻게 하면 예쁘게 화장할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소통하고 있었고, 그 인플루언서와 사람들은 어떻게 밀접하고 친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에 신뢰관계를 갖고 있어요. 자, 요즘에 신뢰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 제품을 제작해서 팔았을 때 어마어마하게 팔립니다. 자, 근데 대형 화장품 회사는 고객과 직접적인 끈끈한 친구 같은 신뢰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는 어마어마한 마케팅 비용을 써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커뮤니티라고 하는 걸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커뮤니티라는 건 뭐냐면 나랑 오랫동안 친해진 관계를 커뮤니티라고 부릅니다. 자, 요즘에 왜 유튜브 연예인들이 나와서 한다고 다 성공하냐고? 아니에요. 그 연예인들도 일정한 시간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주 그냥 잔잔바리로 계속 소통해서 그냥 내 마음을 다 알아주는 것처럼 엄청 친해져야 돼요. 친해지면 진정성이 강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어때요? 잘 들어줘요. 듣다가 그 사람이 무엇인가 판매를 한다. 그 사람이 뭔가 소개를 한다. 그러면 거기서 뭐예요? 구매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커뮤니티 기반의 경제 생태계입니다. 자, 커뮤니티 기반 경제 생태계 유튜브 대단하죠. 대표적인 게 유튜브죠. 꽉 잡고 있습니다. 그죠? 또 블로그에도 있어요. 인스타그램에도 있어요. 가만히 보면 SNS는 사실은 커뮤니티 기반 경제 생태계를 지원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있어야 되냐? 딱 두 가지가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웹 3.0으로 넘어가기 전에 앞으로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한 1, 2년이라면 그동안 당장 여러분이 시작하셔야 될 게 나만의 IP를 만드는 것, 그리고 나만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 커뮤니티 작아도 돼요. 500명, 1000명도 강력한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우리 MKYU 학생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 전업주부예요. 아이를 기르는데 아마 애 둘이랑 막 하루 종일 볶아치고 나면은 진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밤에 들어와서 묻는데요. 너 뭐 했냐? 물어보면은 이분이 얘기하는 거.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아. 글쎄 뭐 그냥 애들이랑 뭐 어쩌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너무 분한 거예요. 막 나는 집에서 하루 종일 애 보고 힘들어 죽겠는데 마치 할 일도 안 한 사람처럼 맨날 노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하루는 생각했답니다. 내가 적을 거야. 그래서 너 오늘 뭐 했니? 물어보면 조목조목 얘기해 줄 거야. 왜냐? 남편은 당신 오늘 뭐 했어? 그럼 남편은 막 얘기하더래요. 조목조목. 적었어요. 그 종이에다 쫙 적어갖고 내가 오늘 뭐 했는지 메모지에다가 다 적었어. 그래서 남편한테 나 이거 했어. 이렇게 보여준 거죠. 그러다가 그걸 몇 번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할 일 목록을 적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투두 리스트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1, 2, 3, 4, 5, 6, 7 쫙 적기 시작해갖고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나 이거 했어. 자기와의 대화였던 거예요. 남편이 어느 날 야 너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어보면 나 이거 했어. 그러고 나서 딱 보여주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그 투두 리스트를 읽는 재미에 쓰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하다 보니까 투두 리스트를 벌써 1년 넘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얼마 전에 그 자기가 만든 투두리스트 적은 거의 1년이 넘게 우리 NKYU 학생으로 있으면서 공부한 목록 뭐 자기가 뭔가 했던 거 깨알같이 적은 걸 이만큼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걸 계속 SNS에서 올린 겁니다. 인스타그램에. 사람들이 주위에서 보더니 나도 같이 하고 싶어요. 한두 명 모이기 시작했고 그 투두리스트 모임이 만들어졌고 커뮤니티가 만들어졌죠. 얼마 전에 너무 귀엽게도 자신만의 투두리스트를 그 용지를 만들어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시작! IP. 나만의 인터렉츄얼 프로퍼티. 여러분 되게 웃기죠? 이런 것도 IP가 될 수 있다니까요. 결국은 내가
아주 사소하게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한 종목을 정해서 그걸 꾸준히 사람들을 도와주고 공유할 수 있다면 그것이 뭐예요? 바로 나의 IP가 되죠. 그 공유에 사람들이 어때요? 충성도를 가져. 너무 좋아해. 로열티가 생겨? 그러면 뭐예요? 공유에 파워가 생기기 시작하죠. 자, 공유에 파워가 생기기 시작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나만의 IP 소유권이 되죠. 그럼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걸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하면 조금 더 높은 차원의 탁월함을 가지고 우리가 상품으로 만들 수 있고 그때부터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비즈니스 모델이 뭐 엄청난 스타트업이라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얼마 전에 한 분은 또 이런 분도 있었어요. 얼마 전에 한 분은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공부를 하다가 심심해서 심심하잖아요. 혼자 공부하면. 그래서 한두 명 모여서 같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켜요. 라이브를 딱 키면은 그 뜨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저도 참가해요. 저도 참가해요. 그러다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서 100명이 넘는 사람이 같은 인스타그램을 에다가 댓글을 달면서 깨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신이 났는지 이제는 되게 프로그램도 구체적으로 운영하고요. 벌써 나는요 그분 목사님인지 알았어. 700일이 넘게 하고 있어요. 말이 돼요. 700일이 넘게 새벽 기상을 하고 있다고요. 이게 뭐가 됐을까요? 당연히 사람들은 그가 공유하는 것에 뭘 가져? 잘 공식이에요. 내가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진정성에 매료돼서 로열티를 갖게 돼. 그러면 그 로열티는 이미 뭐예요? 로열티가, 사람들의 로열티가 곧 뭐다? 비즈니스 모델이다. 거기다가 뭘 실어도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공유에서 소유권으로 넘어가는 지점입니다. 자, 옛날에는 이런 소유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뭔가 판매를 하고 비즈니스 모델로 만드는 게 쉽지 않았었어요. 근데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걸 봐야 돼요. P2On 시장으로 갔다. 놀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간에 IP를 판매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 뭐 저런 걸 팔아. 그냥 주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당한 거야. IP는 원래 사는 거야. 라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깔리기 시작합니다. 곧 우리가 한두 명 하다 보면 이 분위기는 훅 넘어가게 돼 있어요. 티핑 포인트를 넘어간다고요. 자, 이렇게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는 지점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어때요? 나만의 IP를 가지고 커뮤니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세상이 자연스럽게 그런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경제 생태계를 기술적으로 잘 지원하는 게 어때요? 블록체인 세상인 거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웹 2.0에서 3.0으로 넘어가는 지점에 있습니다. 몇 년 정도 걸리겠죠. 크리에이터 시장이 아주 원활하게 돌아갈 정도로 기술이 지원을 하려면 몇 년 정도 걸리겠죠. 그죠? 그 몇 년 정도 걸리는 시장을 지금 가장 먼저 앞서서 테스팅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 NFT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NFT 시장 너무 빠져서 막 돈을 버릴 정도로 막 투자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 생태계를 한번 공부하는 의미에서 들여다봐라 라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되게 명확합니다. 지금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웹 2.0에서 지금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이런 모든 플랫폼을 쳐다보면서 글을 잘 쓰시면 블로그, 그죠? 내가 기여하고자 하는 그것이 사진이나 뭐 사람들과의 소통이라든지 댓글도 잘 소통하고 막 이런 걸 잘 하실 수 있는 분은 인스타그램, 말을 잘 하시는 분은 유튜브. 개인의 특징과 성향과 내가 갖고 있는 IP 성향에 따라서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틱톡, 쇼폼 같은 거 뭐든지 선택해도 됩니다. 만약에 저는 내성적이라서 SNS에서 못해요. 여러분 왜 못해요? SNS에 인스타에 꼭 내 얼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시를 올릴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찾아보면. 그리고 이 IP라는 것은 엄청난 탤런트가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주 작은 불편이나 작은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해결해주는 행위도 분명히 IP가 될 수 있습니다. 꾸준하게 하시면 다 여러분만의
브랜딩이 될 수 있고 그 모든 브랜딩에 대해서 사람들이 뭘 갖는다 그랬어요? 공식 시작 로열티를 갖게 되고 친해지고 그러면 뭐가 된다? 그것이 바로 공유가 내 소유권이 되는 그런 지점이 된다라는 거죠. 가끔씩 이런 댓글을 봤어요. 아 그거 뭐 앞으로 3.0 가고 커뮤니티 강해지면 원래 유명했던 사람 연예인들만 뭐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다 친해요? 친해요? 연예인들이? 아니죠. 그냥 우리만 그 연예인을 아는 거지 그들은 우리한테 사진만 하나 띡 던지지 별 말을 걸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연예인이 그 사람들에게 강력한 로열티를 진정성 있게 갖고 있어요? 아니 그냥 유명세일 뿐이에요. 유명세와 진정성 있는 로열티는 다른 얘기입니다. 진정성 있는 로열티는 70 먹은 할머니도 해내실 수 있고요. 누구나 해낼 수 있어요. 일반인 누구나. 오히려 더 저는 일반인이 진정성 있게 오랫동안 소통해서 로열티를 갖는 것이 연예인의 유명세보다 훨씬 더 3.0 시대에 가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노력해보세요. 저는 벌써 유튜브는 한 5년 가까이 됐고요. 블로그는 한 18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인스타그램도 한 8, 9년 진짜 오래됐습니다. 진짜 오래됐어요. 오랫동안 저도 소통해 왔거든요. 만약에 제가 인스타그램 없어? 유튜브 없어? 블로그도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들 검색해도 김미경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커뮤니티를 가질 수가 없었겠죠. 지금의 김미경이라는 요 IP를 가질 수가 없었겠죠. 제가. 그죠? 이거 되게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이 노력이라는 것이 뛰어난 재능이 아니고 노력입니다. 누구나 하실 수 있는 노력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투두리스트의 전업주부처럼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정리해 드릴게요. IP 하나씩을 잘 설정하시고요. 근데 그 IP는 진정성 있는 아주 뭐 특별한 탤런트가 아닌 진정성 있는 그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그 작은 것에서 출발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IP가 잘 구현되고 전달될 수 있는 플랫폼 하나를 만드시고요. 그리고 거기서 뭘 만들어요? 나만의 진정성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십시오. 그리고 사람들과 친해지시고 소통하시고 로열티를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많이 진정성 있게 공유할수록 거기서 뭐가 생긴다? 공유를 많이 하면 속에 나도 모르게 소유권이 생기고 있다. 그 소유권이 딱 펼쳐지는 순간 비즈니스 모델이 된다. 우리는 웹 2.0의 막바지에 그걸 할 수 있는 시간이 한 1, 2년 정도 남아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이걸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웹 3.0으로 넘어가면 4.0이고 5.0이고 무슨 상관이에요. 다 살 수 있죠. 겁이 나는 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문제라는 겁니다. 나를 해결하고 나면 기술 문제는 닥치는 대로 공부하면서 얼마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급한 건 그거라는 얘기. 제가 요즘에 이런 관련 영상을 많이 올리다가 갑자기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1월 1일부터 저와 함께 김미경과 미러클 모닝 챌린지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4일 내내 우리가 끈기 있게 무엇인가 하나를 끝까지 해나가는 것. 아마 거기서 저는 여러분의 IP를 찾도록 도와드릴 것 같습니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도 많이 신청하시고요. 자, 여러분 커뮤니티, IP, 그리고 로열티 이런 거 꼭 생각하세요. 몇 가지 단어가 머릿속에 꽉 들어왔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다음에 제가 또 급 생각나는 거 있으면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